자, 최두성의 성애꽃 볼게요. 내용 바로 봅니다. 일단 제목이 성애꽃이고 성애 뭔지 아시죠? 그 겨울 되면 창에 이렇게 끼는 거. 예, 뭐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성애입니다. 그걸 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애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새벽 시내버스. 자, 여러분 새벽 시내버스가 나오면 첫차 바보야. 첫차, 막차, 첫차, 막차, 새벽차, 예? 이런 거 나오면 다 서민이. 아, 왜 자꾸 영이 들어가? 서민입니다. 서민. 이거 알아두세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첫차를 타고 어쩌고, 막차를 타고 어쩌고, 새벽차를 타고 어쩌고 이런 거 나오면 다 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한 치장. 이니까 긍정이죠? 네. 이게 뭔데요? 뭘 하고 다니는데? 눈치가 있어야지. 성어지 성애. 성애꽃이에요. 성애꽃. 그러니까 성애를 달고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찬란한 치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엄동혹한일수록 부정적 현실. 여러분, 성애가 언제 잘생겨요? 겨울에 잘생기죠? 밖이 추워야 잘생기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이 심할수록, 부정적 현실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자, 이건 이 사람들은 서민들을 이야기해요. 서민들. 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역시 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서민들이 만들어낸 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쵸? 나는 나 화자죠. 무슨 아이고 너 아닌데.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서민들이 만들어 놓은 성의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람회에 있는 작품처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애가 이 서민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서민들이 막막한 한숨을 내뱉다가 또는 정열의 숨결을 내뱉다가 이 성애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여러분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 성애꽃을 한 입 지우고 거기에 자기의 이마를 대고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 문학적인 용어로 이걸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공감이죠, 공감. 이런 거예요.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 내가 그들의 삶을 느끼고자 하는 태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약간 뜬금없어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이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1970년대 격동의 70년대라고 합니다. 1980년대를 풍요의 80년대라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심지어 대통령도 간선제로 뽑았으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뽑았죠. 간선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직선제로 바뀐 거죠. 뭐 그것도 그냥 걔네가 아우 직선제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항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뭐 6월 항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항쟁들이 일어나면서 노태우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이걸 이제 그냥 슬그머니 이제 옮기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직선제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 당시에는 뭐 개판이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군사 독재 시대였고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했고 지금처럼 막 무슨 대통령을 욕하고 이런 건 잡혀가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성들, 그 다음에 서민들, 노동자들,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억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런 거죠.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6일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그죠? 중국에다가 왜? 중국 노동 임금이 싸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임금이 싸다는 건 그 임금이 싸니까 거기에 공장을 지었고 그럼 거기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싸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공장주들이요. 회사들이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당연히 이득을 많이 얻는 쪽으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게 맞죠. 근데 결국은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임금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의 임금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말 초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득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국가, 기업들, 회사들, 공장주들에게만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데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만들고 시위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위한 이런 장치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60년대에 죽도록 싸웠던 피 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임금 인상. 근데 사실 임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의 삶은 또 나아지는데 국가의 경쟁력은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더딜 수밖에 없어. 원래 그 자본주의의 단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초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쥐어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펑펑 벌어대니까요. 수출을 해서. 그러니까 보기에는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개떡 같았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노동자들이 각성을 하면서 자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싸우고 그러면서 노동 임금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노동 임금을 쥐어짜는 것으로는 이득을 얻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외연적으로는 확장, 경제 발전이 좀 더뎌지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를 흘리며 싸웠던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권, 노동운동, 운동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친구예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민들, 농민들, 실업자 이런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었던 이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이냐? 바로 노동운동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시위하고 뭐 이런 게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들어요. 정권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기업 친화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싸움이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그리고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그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시대적인 요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작품에만 나오지 않아요. 다른 작품들에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요새 모의고사에 자꾸 등장하는 회색 눈사람 이런 작품들도 보면 이런 군사 독재, 언론 통제, 그 다음에 억압 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소설들.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한다.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